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저는 여기 프리비전 스튜디오 안에 있는 커피 앤 뮤직이라는 그냥 조그마한 부스형으로 되어 있는 카페에 앉아서 오늘은 그냥 카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앉아 있을 동안에 그래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저희 채널도 많이 변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카페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내가 뭘 했었지? 초창기에는 내가 어떻게 영상을 찍었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 영상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라이브 방송 외에 댓글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 카페에 앉아서 그냥 카페 주인처럼 앉아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댓글에 답변 드리는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댓글 읽기? 네, 댓글 읽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마음에 드시면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댓글을 좀 잘 안 읽기는 해요, 최근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이지라 가슴 아픈 댓글들도 꽤 많고 해서 읽는 게 조금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댓글 읽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네요. 잠시. 그러면 그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K1406님께서 강제 업종 변경. 네, 강제 업종 변경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거에다가 또 해주셨는데, AKG 이어폰의 N5005, N5005의 리뷰에다가 또 글을 써주셨는데요. C타입 핸드폰에 꼽아도 출력이 잘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AKG N5005는요, 그러니까 AKG N5005, 그러니까 5005번은 이 모델은 3.5 타입의 그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C타입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C타입으로 연결하려면요, C타입에서 3.5,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어폰 단자로 변경해주는 작은 그 커넥션, 우리가 속된 말로 꼬다리 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컨버터 또는 DAC라고 하는 C타입에서 아날로그 이어폰을 바꿔주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그 커넥터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 연결을 쓸 수가 있어요. 스토츠? 예, 님께서 와 진짜 가고 싶어요. 아내 입에는 커피 물려놓고 마음껏 음악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오디오에 대한 이해라는 그 음향 강의 3편에 올라온 글인데요. 보복스 브랜드의 마이크 케이블 중에 논쉴드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비싸기만 한 나쁜 케이블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세환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환이 근데 마이크는 논쉴드가 되게 어렵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은. 왜냐면 마이크 선 자체가 쉴드 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드 선이 1번 핀에 연결이 돼야지만 됩니다. 2번 핀은 그 신호선의 플러스극, 3번 핀은 신호선의 마이너스극이고요. 1번 핀이 쉴드가 무조건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 핀 쉴드를 띈다는 얘기는 마이크 케이블 연결해서 한 커넥션을 연결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쉴드 케이블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복스 브랜드에서 논쉴드가 됐다? 이 얘기는 논쉴드가 아니라 뭐 XLR 케이블인데 한쪽 반대편이 다른 류의 무슨 언밸런스 TS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3번 핀과 1번 핀을 합쳐서 쉴드 단자가 아닌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다, 뭐 이런 식의 케이블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쉴드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를 연결한다, 마이크에 XLR 커넥터 3핀으로 된 거 연결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아직 그 네이버 지도상에는 주소 상호 검색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네이버 플레이스에 지금 그 올려놨는데 아직 그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승인이 떨어지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슈가 된 건데 이걸 또 읽어드리면 제가 좀 그러긴 한데 뭐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급 오디오 랜 케이블로 이제 소리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는 의뢰가 들어왔었고, 케이블이 변경이 되면 소리가 바뀌는 거는 디지털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접지나 전기적인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노이즈 같은 부분에서는 득이 될 수가 있다. 또는 랜 케이블을 변경을 했을 때의 소리가 변하는 것은 통신상의 장애가 있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다가 통신상의 장애가 없는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5,000원짜리 케이블이나 만원짜리 케이블이나 10만원짜리 케이블이나 100만원짜리 케이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케이블이 규격에 맞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할 때라든지 유튜브를 볼 때라든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때 정보가 바뀌지 않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전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터넷을 통한 전송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설상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보가 도착하는 정보가 항상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은행으로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하십니까? 랜 케이블이 바뀌어서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돈이 1원이 빠지고 5원이 빠지고 만원이 빠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안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을 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랜 케이블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게 꽤 오래전 영상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네홍 7985님께서 하셨는데, 하이파이 땡땡이라는 곳은 이젠 색이 달라지면 음이 달라진다고 주장 중이라고 해서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지금 너무 가신 겁니다. 미신을 넘어서 이제는 거기는 지금 너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거의 다 네트워크 환경으로 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네트워크로 뭔가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트워크라는 이 환경이 이렇게까지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고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변화가 있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값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 항상 일정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신뢰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뱅킹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Box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인데요. DIBox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두한님께서 임피던스가 뭔지 몰라서 그것부터 찾아보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DIBox 설명을 할 때 제가 임피던스 매칭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임피던스는 다르게 말하자면 저항이에요. 저항. 근데 임피던스는 복합 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왜 복합 저항이냐? 단순하게 저항을 얘기하게 되면 그냥 직류 상태에서 이렇게 딱 측정을 했을 때, 직류라고 하면 또 어렵지. 아무튼 전기가 흐를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전기가 흐를 때 생기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요소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수치만큼의 방해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저항을 잰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항을 딱 쟀을 때 몇 오음의 저항이 있다, 1오음의 저항이 있다, 10오음의 저항이 있다, 100오음의 저항이 있다, 1kg의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저항을 잴 때는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딱 같이 재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저항, 전기적인 저항을 재는 겁니다. 근데 그 저항과 임피던스의 차이는 뭐냐? 임피던스는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치가 변화가 될 때 그 주파수에 따른 저항치 변화까지 포함을 한 저항을 임피던스, 복합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직류에 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신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흐르는 직류에 의한 변화치도 포함이 되고, 교류라고 하죠.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교류. 그러니까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하는 그 교류 신호에 의한 저항치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교류 신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교류 신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 신호는 교류 신호입니다.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스피커를 앞뒤로 움직여서 이 공기를 압축하고 팽창하고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우리 귀에 고막을 떨게 만들고, 그 진동이 그 고막을 떨게 하는 것이 우리 뇌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앞뒤로 진동하게 만들어야지 소리가 생기는데, 이 앞뒤로 진동하게 하는 거는 교류 신호예요. 교류 신호. 이 교류 신호는 느린 교류 신호도 있고요, 막 빠른 교류 신호가 있어요. 막 빠른 교류 신호는 고음이에요. 고음, 높은 음. 느린 교류 신호는 낮은 음이에요. 저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듣는 소리는요, 낮은 음에 이런 느린 교류 신호도 있고, 고음 높은 음에 빠른 교류 신호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게 우리가 듣는 음악 소리예요. 그러면 낮은 신호도 있고 높은 교류 신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저항을 잴 수가 없고요, 낮은 교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와 높은 교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를 복합적으로 주파수별로 다 따져서 저항치를 보는 거, 그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저항 플러스 교류 신호에 의한 저항까지 포함을 한 게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디오에서는 교류 신호가 항상 들어가고 낮은 저음과 높은 고음에 관련된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저항 또는 복합 저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임피던스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임피던스는 주파수별로 다른 저항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저음인 저역대의 소리, 100Hz나 50Hz 같은 저역대의 소리는 초당 50번의 진동을 하는 교류인데요. 이 교류는 다른 저항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에서도 다른 저항치가 나오고요, 케이블에서도 다른 저항치가 나와요. 또는 아주 고역인 2만 헤르츠, 초당 2만 번을 떠는 굉장히 빨리 떠는 고음의 주파수는요, 다른 저항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에서도 다른 저항치가 나오고, 그리고 케이블에서도 다른 저항치가 나와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모든 장비의 임피던스는요,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정함을 유지하고는 쉽지만 조금의 변화치가 다 있습니다. 저역에서부터 고역까지 변화치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 저음에서 저항이 많으면요, 저항이 많으면 신호가 잘 흐를까요? 저항이니까 잘 흐르지 않겠죠. 저음에서 저항이 많으면 신호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저음의 소리가 적게 나와요. 예, 조금 줄어서 나와요. 그리고 고역에서 저항치가 많다라고 하면, 고음의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고음에서의 소리가 적게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떤 케이블을 구입을 했는데 고음에서의 저항치가 낮게 나왔어요. 줄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저항이 줄어든 거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든 거니까 고음이 살아나겠죠. 고음이 좀 더 잘 들리겠죠. 그렇죠? 저역에서의 임피던스가 낮게 나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항치가 적으니까 거기에 저음이 조금 더 쉽게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 저음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에서는, 아까 디지털하고는 다르게 아날로그 케이블에서는 이러한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저음의 소리와 고음의 소리 또는 중음의 소리들, 이렇게 음의 톤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음색의 소리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그게 임피던스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네요. 어떻게 카페 한다는 거에 그 커뮤니티 글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카페는 계속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11월 21일 논산 훈련소 들어가는데, 훈련소 들어가기 전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컴퓨터 M5K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군인 할인도 있습니다. 저희 군인 할인 50% 적용됩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조건 50% 할인 들어가니까요, 꼭 오세요.
카페를 해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타바, 이게 뭐라고 했나? 타바 SG TA, 타바 SG TA, 5181님께서 이제 음악실 플러스 작업 공간 플러스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추가 카페까지 하시네요. 좋은 일이지만 카페 커피 기계 설비 관리 개인이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커피 유통기간 기계 청소 관리 생각보다 힘들어요. 원두는 습기에 약해요. 기계도 습기 먹으면 고장나요. 믹서 커피 먹는 게 편하다 생각해요. 좋은 일 고생하세요 라고 하셔서 조언을 해줬어요. 좋은 사람들이 먹고 관리 잘해주면 문제 없어요. 너무 무리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데 좋은 감사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저기 보이는 커피 머신을 산 게 사실은 그냥 저희 직원들과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업소용 장비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우리 커피를 업소처럼 정말 맛있게 먹어보자. 왜냐면 그전 사무실에서는 드립 커피를 먹었어요. 저희는 항상 원두 손으로 갈아서 그 원두도 일주일마다 새 원두 꼭 사서 새 원두 사서 커피 갈아서 드립으로 해서 항상 먹던 커피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 해요. 그래서 커피에 진심으로 먹다 보니까 결국 이 기계까지 산 거죠. 처음에 기계 사고 나서요. 와, 한 달 동안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너무 커피에 대해서 커피 유튜버님 있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커피 유튜버님 맨날 봤는데 요새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투어도 하시고 하던데 저희 이 장소 오셨으면 충남 논산인데 혹시 보고 계시면 한번 오셔서 전수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배우려고요. 이 지역에 있는 그 바리스타님까지 모시고 와서 세팅하는 법 이런 거 배웠어요. 최대한 배우고 커피 유튜버님들 통해서 그 내용들을 숙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리스타님 오셨을 때의 관리법 배웠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습기 때문에 안에서 굳어서 뭉쳐갖고 안 나오고 막 쌓여요. 그래서 이거 털어주고 안에 청소해주고 빼는 거 이런 것도 했고요. 기계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했어요. 지금도 하나 걸려있는 거는 지금 청소 아까 돌려놨다가 한 건데 할 때마다 이 기계에서 그 클리닝 하는 거 있거든요. 내부 클리닝 하는 것도 돌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써서 안에다가 넣고 클리닝 하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도 하고 안에는 그 수시로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수시로 이제 클리닝 돌려놓고 클리닝도 하고 기계에 무리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초보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바로 이 기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지금 한 3개월 썼어요. 저희가 3개월을 써서 3개월 동안에 지금 나름대로의 관리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관리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맛은 어떠냐? 저희가 원두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두를 어디서 이 근처에서 로스팅 잘하는 데를 뚫어갖고서 이제 공급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목표를 삼은 건 뭐냐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뭘까?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커피는 따로 있어서 드립커피는 그런 걸로 많이 먹긴 하는데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뭘까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스타벅스는 아닐까. 그래서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했고요. 사실 저희는 스타벅스 원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스타벅스 원두를 사갖고 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원두를 쓰고 있고요. 스타벅스 원두를 쓰면서 스타벅스만큼의 맛을 내던지 거기는 이제 자동 기계니까 우리는 스타벅스보다는 맛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반자동 기계잖아요. 반자동 기계니까 우리는 스타벅스보다는 맛있는 맛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의 평가, 그리고 저희들 평가입니다. 저희들의 평가상에서는 스타벅스보다는 맛있는 맛은 나요. 그게 자신이 쓴 다음에 사실은 이걸 오픈을 한 거죠.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저울로, 전자저울로 해서 무게도 다 재고, 물 나오는 양도 다 재고, 그리고 이제 이 도신컵에서 이제 나올 때에 나오는 시간, 타임까지도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처음에는 진짜 몰라갖고, 바리스타님 모셔다가 배우고, 이 기계 구입한 회사에다 연락해서 배우고, 기계 막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혹시 바리스타 커피 쪽 관련돼서 유튜버님 혹시 보고 계시면요. 저희 이 장소 좋으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셔서 컨텐츠를 찍으시고, 저희 좀 교육 좀 해주세요. 저희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희도 커피에는 조금 진심이라,
좋고 맛있는 커피 먹고 싶습니다. HD660S2 리뷰에도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황중현님께서 660S2 헤드폰 앰프 매칭해요? 어느 분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660S2는요 헤드폰 앰프를 쓰면 훨씬 좋죠. 예, 훨씬 좋지만 660S2는 가급적 헤드폰 앰프가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해서 나온 게 660S2예요. 약간은 하이파이적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60S까지가 나왔을 때에는 그 소노바라는 회사가 인수하기 전에 660S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소노바라는 회사가 인수하고 나서는 660S2가 나오면서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 하이파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해서 리디자인 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리디자인해서 나온 게 660S2예요. 그러면서 헤드폰 앰프가 없어도 구동이 되는 DAC만 갖고선도 구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없어도 저음이 충분하게 좀 나올 수 있고 그게 없어도 고음이 조금 더 살아서 나올 수 있게 약간은 U자형의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 저음 아주 극저역이 살짝 더 올라가고 극고역이 살짝 더 올라가는 그런 톤 밸런스를 맞춰 놨거든요. 그리고 출력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 앰프가 없어도 아주 큰 출력, 완전 고출력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분이 카페 글에 또 올려주셨네. 오메 논산이다. 우리 집에서 10분. 네,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저희 있습니다. 이 말에 좀 뼈가 있는데, 해리준 포터님께서 하셨는데, 우프네요.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우프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만든 게 여기를 자꾸 카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셔서 영업 안 하세요? 라는 걸로 하도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시작을 한 건데 뭐 시작한 거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고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앉아 있는 시간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글도 읽고 카페 제 그 네이버 카페도 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글도 볼 수 있고 제가 업무로 일하는 거 외에 앉아서 커뮤니티 쪽 관련된 걸 좀 할 수 있어서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손님이 지금은 좀 없지만 나중에 바빠지면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조용하고 손님이 없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프다는 말이 네. 다큐멘터리 꿈 이렇게 또 보신 분이 제슬리님께서 와우 도대체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라고 했는데 응원 너무 감사하고요. 이 건물과 이 사업비요? 네, 이건 제게 아니죠? 은행 겁니다.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예, 그런 돈이 없고 그럼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느냐? 사업 계획안 내야죠. 사업 계획안 내야 되고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이 사실은 만들기 전에는 논밭이었잖아요. 논밭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건물을 올립니까? 이 땅에 진짜 이 평당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쌌어요. 논밭은 평당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지로 변경도 해야 되고 대지 변경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고 나서 건물의 가치를 놓고서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그쪽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널 뭘 믿고선 대출을 해준다고 하느냐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안도 잘 내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신빙성 검사, 검토, 이 사업 계획안 검토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룰 수 있었고요. 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한테 투자해준 회사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은행에서 엄청나게 들어갔죠. 여기 3분의 2는 은행 돈이에요. 여기에 3분의 2는 다 은행 돈. 3분의 1은 은행 돈이고요. 3분의 1이 제 돈과 저 투자해준 회사. 투자 회사도 있습니다. 투자해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전원 케이블 미신일까요?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셰인 티탄님 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고급 전원 케이블 효과가 있냐 요거에 대한 이 얘기는 주제는 뭐였냐면
케이블의 굵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케이블의 굵기는 오디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디오는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당겨서 쓰는 전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레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요, 8분의 1의 전력만 쓰고 있다가, 음악을 들을 때 8분의 1의 전력을 쓰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전력의 8배를 썼다가 떨어져요. 8배를 썼다 떨어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일반 프로그램 음악들, 일반 음악들을, 정제된 음악 또는 CD 음악,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음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음악들은 원래 있는 전력의 3분의 1 정도를 쓰다가 그거의 3배 정도의 레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량 계산해서 뭐 20W다 100W라고 하면 20W 100W만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앰프가 20W라고 한다면 20W를 피크로 칠 수 있지만 실제로 전격적인 전력량을 보게 되면 보통 3분의 1을 전격 출력으로 또는 전력량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W짜리다고 하면 1000W는 앰프상에서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이 1000W인데 그 앰프의 소비 전력을 보면 300W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용 그렇게 뭐 공연용이 아니면 100W라고 하면 그거의 8분의 1인 뭐 12.5W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 앰프들이나 오디오 장비들을 갖다가 일반 멀티탭 같은 데 막 꼽아 놓고 일반적인 연결로 해서 쓰다 보면 그냥 구동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평소에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8배의 힘이 딱 필요한 그 순간, 점이 빡 쳐야 되는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전력을 땡겨 써야 되는데 그게 땡겨지지 못해서 그 순간적인 임팩의 소리를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하게 전력 공급선을 준비해 놔야지 순간적으로 앰프가 전력을 확 써야 되는 순간에 충분하게 전력을 뽑아다가 써서 그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꼭 노이즈라든지 음질을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앰프가 순간적인 힘이 딸려서 잘 표현을 못하는 그 음질을 전력선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멀티탭이나 이런 것들 용량을 크게 하면 소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질문해 주신 거는 5인패가 소리를 잘 뿜어내다가 갑자기 노이즈를 뿜어내고 껐다 키면 또는 USB를 꼽았다 빼면 다시 되는 게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서 아이솔레이션 비싼 전원 아답터를 써보고 PC에 연결되어 있는 USB 포트 전원 단자 전원 테이프로 막아보고 별짓 다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파워성 굵은 거, 멀티탭 용량 큰 거, 접지 테스트기 다 구매했어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5인패 AS 보내야 되는 거겠죠? 5인패 노이즈 잡겠다고 쓴 돈이 5인패 값 이상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상되는 거는 접지예요. 저는 예상되는 거는 접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가 어떤 노이즈인지가 궁금해요. 접지가 잘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노이즈는 없어집니다. 기본적인 노이즈는 없어져요. 그런데 기본적인 노이즈가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에 고주파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엘리베이션 노이즈라고, 엘리베이터 노이즈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터가 들어가거나 냉장고가 돌아가거나 에어컨 컴프레서가 돌아가거나 모터로 되어 있는 무언가가 동작될 때 그 모터가 회전하는 회전에 대한 고주파 노이즈가 전력선에 실려서 그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예예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이즈가 어떤 노이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삐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노이즈라고 하면 이거는 엘리베이터의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EMI하고 RFI 필터가 달려있는 그 서지 프로텍터 같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컨디셔너라고 하죠. 이 파워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서지X라든지 아니면 폴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이런 회사가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회사에서 파워 컨디셔너를 찾으면
그 전기를 정류해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전문 장비들에 좀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사용을 하시는 장비가 굉장히 비싼 장비라면 그런 장비를 추천해 드릴게요. 서지엑스나 포맨을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접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노이즈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노이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노이즈는 이제 건물 전기에 섞여 나오는 거라 사실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그 접지를 테스터기를 샀다고 하니까 접지 테스터기를 통해서 접지가 잘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접지가 잘 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에 고주파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중 8, 9, 그러니까 80에서 90%는 아마 접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접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댓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매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짤막하게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